잠깐 포토타임을 갖고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소리를 들어달라고요? 시작할까요? 네, 합시다. 자기 소개부터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탠드업 코미디언이자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원수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음사 해외문학팀 김민경입니다. 어떻게 GV를까지 하는데 소감이 좀 어떠세요? 사실은 저희를 이 영화에 불러주신 게 저는 궁금하긴 해서 대기하면서도 여쭤봤는데 자매라서 부른 건지 깔깔이를 원한 건지. 근데 영화가 깔깔 영화는 아니었는데. 아니죠. 그래서 근데 뭐 깔깔 영화로 해석하자면 충분히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작가가 편집자라서 부른 건지 해서 뭐 다 준비를 해왔어요. 근데 5분 만에 매진이 됐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얘기를 또 굳이 해요. 아니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아니야. 아. 자아자찬은 아니고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셨군요. 제가 매년 경쟁하는 분들, 그러니까 영화를 사랑하는데 티켓팅을 잘하시는 분들, 제가 매년 전주와 부산 싸우는 분들이 이분들이셨다. 좀 양보 좀 해주시고 하세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저는 아닌데. 아니 뼈를 묻고 있대요 사람들이. 아. 네. GV 같이 하시게 된 소감이 어떠세요? 저희가 항상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송은이, 김숙 선배님의 뒤를 이어보자. 네, 또 첫 번째 기회가 왔어요. 근데 아마 저희 둘이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많이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소연님 영화는 어떠셨어요? 짤막하게 감상평을 좀 남기시자면. 저는 그 사랑할 때 누구나 최악이 된다를 봤었는데 그 영화는 약간 여름 느낌이었다면은 이 영화는 좀 가을 느낌? 비록 지금은 겨울이긴 하지만은 하여튼 조금 그 뭔가 감독의 좀 성숙했다? 그런 게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이 감독 영화를 처음 봤어요. 그래서 진짜 완전 순수로 봤는데 지금 그 제 친구 영화통 친구가 있는데 지금 저기 앉아 있는데 그 친구가 언니 요아킴 트리의 영화 그냥 평이해 이러는 거야. 그게 근데 사실 지루하다나 재미없다 보다 더 잔인한 말이잖아요. 평이하다. 평이한 매력을 얘기한 거겠죠? 그래서 별 기대치가 없었는데 생각보다 저는 되게 재밌게 봤고 한 장면에서는 또 눈물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좀 이따가 한번 그럴까요? 네. 저희가 준비한 얘기들을 쭉 하다가 한 7시쯤부터 오픈 카톡방으로 질문을 받고 계시다고 해요. 네. 그때 한번 인상 깊은 질문들이 있다면 한번 나눠보고 지금부터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뭐 질문 남겨주셔도 좋고 뭐 실물 후기 이런 거 자유롭게 해주셔도 좋으니까 편하게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일단 아버지에 대해 구스타브 씨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15년 전에 마지막 작품을 낸 후에 장편 시나리오를 썼는데 거의 내팽개치다시피 한 딸을 위해서, 특히 첫 딸을 위해서 썼다는 각본이지만 과연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아버지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한 장면이나 대사가 혹시 있는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스텔라 스카스가드 그 가문이 워낙 유명하잖아요. 아들들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데 왜 자꾸 딸 얘기를 하지? 이러면서 초반에 조금 몰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들들이 있는데 원래는 이러면서 봤는데 근데 이제 민경님이랑 GV를 하기 위해서 그런지 자꾸 홍상수 감독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친구들이랑 영화를 찍고 또 프랑스에서 인정을 받고 그리고 좀 배우들이랑 이렇게 예술적으로 교감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 겹쳐 보였어요. 그래서 조금 제 감상에 방해가 되셨다. 그리고 제가 구스타프가 비로소 제 마음에 들어온 거, 제가 품을 수 있게 된 건 어떤 장면이냐면은 그 레이첼이 그만두기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내고 집에 남아가지고 술을 혼자서 마시다가 뒤뜰로 뛰쳐나가는 장면이 많이 후반부죠. 많이 후반부긴 한데 그 중에서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방이 조금 이렇게 잡히지 않나요? 그래서 엄마에 대한 기억, 사실 저는 약간 자살 충동이 있었던 걸까? 그래서 그 뛰쳐나간 걸까? 그런 생각하면서 봤고 아버지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한 장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병상에서 의식 차리자마자 그 농담당하게 한 장면이랑 저도 똑같은 장면. 네, 그리고 그 키친타월에 그냥 물 묻혀서 테이블 닦은 장면가 미치는 줄 알았어요. 대박.
속 터지죠? 그런 거 거기서 보면은. 뭘 아실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다? 살림을 저런 식으로 하는 사람. 여자한테 플러팅은 바로 하는데 네. 살림 센스는 없는 사람. 네, 거기서 맞습니다. 조금 위험하다 이 사람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손주한테 선물로 피아니스트랑 돌이킬 수 없는 DVD 사진을. 그러면서 이제 부녀가 서로 웃음을 교환하잖아요. 우리 부녀의 지독한 웃음 코드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이 노라와 구스타프의 캐릭터가 좀 잡혔던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비슷한 감상인데요. 그냥 좋겠다. 지 맘대로 사는구나. 저도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북유럽의 남자 거장 감독 대대손손 부자 그 집 보셨죠? 근데 인생의 결핍이라고는 없어 보이는 그게 참 근데 홍상수 얘기하셨는데 뭐 얼추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근데 제가 긍정적으로 본 구석은 저도 후반부인데 말년에 어쨌든 자신의 작업 방식을 변화하려고 시도를 한번 해봤다는 거? 그게 사실 진짜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나이에 그 막 GV 같은 거 하면서 전 친구들이랑만 촬영을 한다 원래는 그런 얘기를 하다가 막 넷플릭스랑 뭐 미국의 여배우 데려오고 하려고 해보는 게 좀 그게 좀 긍정적인 인상을 주었고 본인이 한 대사보다 그 친구가 말을 해주잖아요. 여기까지 오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하지만 넌 이 영화를 만들 거야. 그것도 너만의 방식으로라고 하는데 뭐 가정사가 좀 그랬다 할지라도 옆에서 이제 같이 일한 동료가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다는 거는 그래도 직업인으로서는 꽤 괜찮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저는 좀 그 부분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 처음에 첫 딸한테 노라한테 극본을 거절하고 혼자 카페에 남겨있다가 그 소중한 대본을 노란 봉다리에 넣어 가져가잖아요. 네. 참 수더분하다. 그것도 또 뭐 유럽 특유의 뭐 약간 친환경적인 그런 그런 거겠죠? 건가? 네, 그런 거예요. 한강 아마. 생각하는 그런 건가? 네. 근데 나는 그 장면에 좀 인간미가 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말을 불러서 난 솔직히 잘 타고 갈 줄 알았는데 아니면 최소 둘이 같이 타고 갈 줄 알았는데 레이첼만 태워서 호텔에 보내잖아요. 그쵸. 그런 게 어쩔 수 없이 여자들이 매력을 느끼는 구석이 있는 남자였다. 이런 얘기가 이렇게 마무리될 줄 몰라가지고. 그렇지 당황했어요. 않아요? 말 태워준 사람 있었어요? 나도 없었어. 더구나 와인 한 병으로 좀 낭만적으로 또 그렇게 네, 태웠어요. 일단 처음에 여기까지만 하고. 봐뒀잖아. 저녁 식사 전에 말 그걸 봐뒀어요 이미 그 말 아저씨를. 여러분 저희는 계속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뭐 대단하게 잘하셨으면 정성일님 거 가셨어요. 뭐 아직 저희가 표 무슨 있던데. 기대를 하신 거예요? 그거 아직 표 있던데. 네. 한 가지만 더 얘기해야 될까요? 그리고 술주정에서 이제 노라한테 술로 음성 메시지 남기는데 난 연극 진짜 싫어해. 연극 보고 있기가 견디기 힘들다. 근데 체오프 희곡은 읽을 수 있어라고 하잖아요. 제가 마침 또 지금 체오프 희곡을 편집을 하고 있어요. 민음사 세문전은 3월에 나오거든요. 왜 그런 얘기를 구스타브가 했는지 그 책을 읽으시면 좀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좀 남겨보겠고요. 뻔뻔하게 계속 해보세요. 다 했어요. 네. 3월에 나옵니다. 그리고 박수만. 이어서는 이제 아빠 얘기를 했으니까 딸들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노라와 아그네스에 대해서 사실은 그 둘의 직업이 많은 걸 저는 말해준다고 느꼈어요. 노라는 배우고 아그네스는 역사를 이제 연구하는 학자인데 그게 되게 반대로 느껴지잖아요. 되게 노라는 좀 배우니까 자기 연민이 있고 폭발력이 있고 좀 계속 도망가고 회피를 하고 비꼬는 이런 느낌이라면 아그네스는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그 기록을 열람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계속 가족이 모이는 자리를 만드는 사람도 아그네스잖아요. 이 대비에서 좀 어떤 걸 느끼셨는지 그리고 둘 중에 조금 더 공감이 된 인물이 있다면 누군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아그네스한테 공감을 했고. 저도 그렇게 말하려고 그랬는데 저희 둘 다 아그네스거든요. 맞아요. 근데 하여튼 아그네스는 제가 봤을 때 약간 최대한 아빠한테 공정하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 그게 또 역사학자의 태도일 수도 있죠. 가혹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노라가 우리를 모르잖아요. 이렇게 아빠한테 뭐라고 하니까 이제 과장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공정하려고 애쓴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줄리안 반스 책 중에 또 이따위 레시피란이라는 책이 나오는 대목인데 문장인데 이 대목이 떠오르더라고요. 25살이 넘으면 뭐든지 부모를 탓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 우리 집안 규칙을 가끔 상기하기도 한다. 실은 그 나이가 되면 외려 부모님을 용서하는 일이 허용되기도 한다. 예. 이게 조금 아그네스한테 적용될 수 있는 문장이 아닐까 싶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는 그 북유럽 도서관이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근데 거기서 이제 레이첼이 구스타파드 이 인물이 왜 자살하나요?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그네스가 찾아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그 장면이 나왔을 때 저는 왜 엄마가 자살했는지 알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당황스러움이 있었는데 나중에 가서는 약간 반전처럼 그 역할이 알고 보면은 노라한테 적용되는 역할이었던 게 드러나가지고 그게 반전이라면 반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아그네스가 더 공감이 갔는데요. 저희 집이 이 집처럼 콩가루는 아니지만 제가 집에서 하고 있는 롤이 아그네스 롤이거든요. 집에서 막내기도 하고 저희 집이 이제 좀 점잖은 경상도 집안이라 직설적인 말은 마음만에 많은데 서로에게 DM으로 못하는 스타일들이에요. 그래서 그게 다 저한테 오거든요. 저한테는 그런 얘기 되게 편하게 하세요. 근데 저는 또 막내로 받은 일방적인 어떤 사랑 때문에 그거를 잘 받아서 이제 수문장 역할을 하는 거죠. 어떤 말들은 흘리고 어떤 말은 내가 안고 가고 어떤 말은 흘리되 약간 왜곡을 하고 그런 거를 계속 하고 있어서 아그네스한테 좀 공감이 갔는데 그게 그 역할을 해보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쉽지가 않아요 그게. 그 진짜 약간 살얼음 판이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마지막에 아들 때문에 아그네스가 화내고 아들까지 나 왜 배우를 시키려고 하냐 화를 낸 다음에도 대본을 읽어보고 언니한테 가서 언니도 읽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너무 공감이 됐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눈물이 난 장면이 이제 난 언니가 있었거든이라고 하잖아요. 노라가 넌 왜 이렇게 어쩜 이렇게 반듯하게 컸냐 나는 이렇게 망가졌는데 라고 하니까 난 언니가 있었거든 하는데 그런 메타 인지까지가 굉장히 정이 간다. 그게 또 막내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죠. 막내는 솔직하게 아무 말이나 해도 좀 받아주는 면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노라한테도 난 동생이 있었거든 이게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은 결국 타인을 돌본다는 게 타인을 돌보려면 나도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기 되기 때문에 자기 돌보니 좀 기분을 깔려야 돼요. 그래서 노라가 아예 놓지 않은 거 그게 동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했어요. 네. 맞아. 그래서 포스터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구스타브는 한 톨도 안 나왔어요. 더구나 저 자매가 약간 외탁을 했어요. 그래서 더욱이 그랬던 것 같고 제가 생각했을 때 노라를 잘 보여주는 대사는 당신이 유부남인 게 나한테는 딱 좋아 이 장면이 대사였어요. 정말 잘 보여주는 대사인 것 뭘 같아요. 보여준 거죠 그게? 약간 전적으로 내 거이진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 저도 이 마음은 몰라요. 근데 나 추상컨대 그러지 않을까요? 저는 그 대사요. 막 동생이랑 얘기하다가 다른 사람이 돼서 그 감정을 느끼는 거지. 그 무대에 서는 매력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 내 감정도 더 완전히 느낄 수 있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엔 자기 감정을 굉장히 직면하고 싶고 마주하고 싶고 아빠와의 관계도 너무 해소하고 싶지만 겁이 많고 회피가 많고 불안이 많은 성격 같아요. 근데 저는 좀 공감이 힘들어서 그런 자기 연민, 셀프 한 점 먹기 이런 게 제가 늘 경계하는 어떤 덕목이거든요. 그게 물론 배우를 만든다는 건 알지만 그리고 그 역사학자는 아니지만 제가 또 편집자라서 그런 게 있어요. 어떤 글이든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든 약간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약물까지 꼼꼼하게 읽으려고 하는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공포 영화 같은 거 봐도 진짜 눈 다 뜨고 직면을 하고 저는 그 집에서 영화 보면 막 그 지나가는 쪽지 같은 것도 다 일시정지해서 뭐라고 써있는지 다 보는 사람 있죠. 제가 좀 그런 편이라 근데 저도 마찬가지여가지고 굉장히 공감이 갔어요. 여기 보면은 노라가 노트북으로 무슨 영상을 보고 있는데 아그네스가 와. 그래서 저는 스크린으로 집에서 봤기 때문에 멈춰서 봤는데 산드라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킬링 이브인가? 근데 또 킬링 이브가 너무 안 어울려요 노라랑. 킬링 이브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그 산드라워가 나와서 그쵸. 산드라워 나도 맞죠. 그쵸. 똑같은 생각했어요. 네. 또 궁금해하신 분이 계실까봐 저희가 확인했는데 산드라워였어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약간 예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이거는 뭐 소윤이가 얘기를 하고 싶은지 안 하고 싶은지 모르는데 그냥 얘기를 해볼게요. 소윤이가 지금 스탠드업 코미디언이자 작가로 꽤 낙천적인 아이라는 소설을 썼잖아요. 혹시 다들 아시나요? 보셨죠? 그게 되게 자전적인 이야기로 추정이 되고 있잖아요. 주인공 이름도 소윤이고 뭐 그래서 그런 게 어떤 이제 여기서 구스타브가 찍고자 하는 대본과 좀 접점이 있거나 이런 부분은 좀 다른데 싶었던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 스탠드업 코미디를 할 때도 개인사와 허구를 다루는 법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 아빠가 그러니까 우리가 다들 처음에 계속 자기의 엄마 이야기일 거라 추정하면서 있는데 알고 보니까 좀 섞은 거잖아요. 엄마 얘기랑 딸 얘기를 섞은 거잖아요. 저도 어떤 인물을 만들 때 그걸 약간 좀 섞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거 내 얘기지 하는데 사실은 약간 뭐 모티프만 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인물을 캐릭터를 만들 때 방식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봤고 근데 제가 그 정민정 작가님 글 관련된 이제 수업을 들었었는데 거기서 이런 말씀하셨었거든요. A에 대해서 누군가 A에 대해서 정말 솔직히 진솔하게 쓴다면은 그 글을 A한테 보여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완전 공감을 했어요. 근데 이번 책을 내고서 가족들한테 보여줬어요. 이 말인즉슨 진솔하게 쓰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픽션에 많이 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극 중에서 노라가 시나리오를 읽고 너무 감동받고 이게 약간의 어떤 화해로 나아가는 그 과정이 약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지? 의아하기는 했어요. 정말 아빠가 진솔하게 노라에 대해 썼다면은 뭔가 좀 기분이 나쁘다거나 혹은 받아들일 수 없다거나 뭔가 괴리가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봤던 것 같아요. 저는 진짜 편집자이자 독자로 그냥 봤는데 근데 항상 저는 그냥 독자로 있을 때에는 그 굉장히 냉철한 독자였어요. 이렇게밖에 못 쓰나? 영화를 볼 때도 이게 최선인가? 이렇게 했는데 막상 일을 해보니까 되게 리스펙이 생기더라고요, 창작자한테. 왜냐면 남의 글을 고쳐주는 것만 해도 이거 정말 못할 짓이다, 정말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백지에서부터 한 사람은 글이 어떻든지 간에 이걸 일단 해내서 완성을 했다는 게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늘 들거든요. 그 중에서도 자전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좀 언제나 시도만으로 일정 부분 이상의 성취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소윤이 책도 읽고 솔직히 읽는 내내 와 이거 어디까지가 사실일까? 엄청 궁금해하면서 읽고 심지어는 저자한테 직접 물어본 적도 있어요. 야 그거 뭐 진짜냐? 뭐 이렇게 했는데 저한테 그러죠. 소연아 너 부잣집 딸님인 줄 알았는데 이러면서 그렇게 말씀하려 제가 기억하는데. 네네. 맞아요. 그랬어요. 근데 막 뾰족한 답을 해주진 않았어요, 소연이가. 근데 그냥 물어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만족을 했거든요. 책을 이렇게 편집을 하다 보면은 궁금한 게 정말 많이 생겨요. 수십 가지를 생기는데 그걸 다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 중에서 진짜 물어봐야 되는 것만 고르다가 자문자답을 많이 해요, 저는. 이건 이래서 그랬겠지, 이건 이래서 그랬겠지. 이렇게 해서 약간 망상도 너무 생기고 그 물어봄으로 인해서 해소되는 게 뭔지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윤이 글은 그냥 독자로 읽어서 그렇게 막 야 그거 진짜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었지만 책을 편집할 때는 의외로 그런 생각 많이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글인지 나쁜 글인지 아니면은 개인사가 얼마나 섞였는지 어디까지가 허구인지 이런 생각을 잘 안 하고 편집할 때는 그냥 내가 건드리기 전보다 나아졌는지 아닌지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완전 프로. 3월 안톤 너무 기대되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한번 리마인드 해봤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볼 때도 소윤이가 생각하는 그 부분 이거 정말로 진짜일까? 딸에 대한 이야기를 아빠가 그렇게 떨어져 살았는데 그렇게 써낼 수 있다는 게 진짜일까 하면서도 그걸 궁금해하는 게 그냥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초반이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 나레이션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집을 화자로 한 어린 노라의 글이 이제 소개가 되는데 되게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초반에 나레이션 그 목소리의 정체는 과연 뭘까 이러면서 굉장히 궁금해하면서 들었고 중간에도 한 번 또 나레이션이 그 음성으로 나오고 해서 그 여성 노인의 목소리였잖아요. 그래서
그거 궁금해하면서 봤고 저는 집 자체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집에 물성 같은 게 너무 잘 달아지고 같이 산다는 게 뭔지가 감각적으로 너무 잘 전달되다니까. 이를테면 뭐 난로를 통해서 소리를 그 엿듣는 장면 이런 거. 우리도 어릴 때 아마 그런 경험 있으실 것 같아요. 저쪽 방에서 수화기로 통하면 이쪽 방에서 좀 엿듣고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이 났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유디트 헤르만이라는 작가가 차갑고도 푸른이라는 단편에서 그런 서술을 하거든요. 그것도 약간 권태로운 어떤 그런 커플의 이야기인데 같이 산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을 해요. 이쪽에서 수도를 틀면은 저쪽 수도에서는 물이 약하게 나오는 것. 이런 식의 약간 유기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집이 그 가족을 너무 감각적으로 잘 나타내는 그런 공간으로 나타난 것 같고, 그래서 이 나레이션 목소리는 정체는 대체 누굴까요? 저는 그냥 그 집 자체라 생각했어요. 집이 만약에 목소리가 있으면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약간 오래되고 낡고 지친. 그래서 제가 이 얘기에 좀 내 얘기에 힘을 싣고자 집이 여성형이다, 뭐 세계 각국 언어에서 이렇게 해서 찾아봤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스페인어로 막 프랑스어만 집이 여성형이고 노르웨이어랑 독일어에서는 중성이에요, 집이. 그래서 왜 할머니 목소리를 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나 답을 못 찾았다. 혹시 의견 있으신 분 저도 오픈 채팅방에 한번 남겨주세요. 네. 노란 역할을 맡은 배우가 그 전작에서도 봤지만은 이번에 보니까 좀 반가운 느낌이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여우주연상도 받았잖아요, 칸 영화제에서. 근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너무 그 연기가 좀 압도적이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소위 명배우 역할을 맡은 거잖아요. 얼마나 좀 부담스러울까 싶었는데 보니까 그 부응을 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특히 첫 연극 장면에서 들어라 이렇게 외친 장면에서 정말 완전히 설득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앞에서 막 너무 불안도가 높을 때 그런 의문이 들잖아요. 이 사람을 왜 배우로 쓰는 거지? 근데 연기를 이제 시작하는 걸 보고 나서는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득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노라 공연도가 되게 공연의 불안도가 굉장히 높은데,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연극하는 장면에서는 또 남자 배우한테 때려달라고 할까봐, 또 키스해달라고 할까봐 굉장히 이제 막 너무 막 노심초사한 거예요. 더군다나 그 앞에 첫 장면에서 남자한테 함 자자고 할 때 막 그러잖아요. 괜찮아, 어차피 너 빨리 끝나잖아,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좀 무리한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근데 왜 본인 노심초사를 해요, 그러면?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너무 나오길 바라니까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그 몰라요, 그런 거? 하여튼 민경님은 큰일을 앞두고 긴장하시는 편이에요. 혹시 뭐 어떻게 해소를 하시는지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춤을 좀 추시나요? 춤은 제가 뭐 긴장을 해소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제 춤 이론에 대해서 다시 말하자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라서 돈이 안 놓여 있으면서 춤을 안 춰요. 춤출 기분이 안 나요. 아무튼 춤은 아니고 저는 보여지는 것보다 사실 긴장 엄청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300명 앞에서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 인생에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안이 높고 긴장을 엄청 하는데 샤워하면서 욕을 진짜 크게 해요. 그리고 막 다 코를 납작하게 해줄 거라고. 아니 자꾸 오는 길에 자꾸 저한테 카톡으로 코를 납작하게 해주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 보러 와주시는 분들인데 대체 왜 그러는 건지. 그러니까 누구 콘지 몰라. 뭐 정성일님인지 뭐 내일 하는 이원, 김사월, 뭐 하와수, 허위수 막 여기 막 GV들이 너무 초호하더라고요. 아니 뭐 관객 콘지 뭐 소연이 콘지 모르게 납작하게 해주자. 그리고 오는 길에 계속 속사포 랩을 들어요. 조방일의 고개사 뭐 이런 거. 근데 그래서 저는 되게 부러웠어요. 키갈로 긴장 푸는 법. 나도 그런 게 있었더라면 나도 그 짓거리를 안 할 텐데, 푸덕거리를. 아까 전에 저한테 자꾸 키스하자고 그래가지고. 미친 거 아니야? 맞아. 근데 매력적이긴 해요. 유브레즈. 완전 미쳤지. 소연님은 좀 어떠세요? 긴장을 많이 해소하는 법이 있다면? 나만의 긴장 해소. 저는 힙합을 듣습니다. 힙합을 듣고 저 일리네어를 즐겨 듣는 편이에요. 네. 이쯤에서 넘어가고. 트랩 쪽이구나. 저는 그냥 붐랩이라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홈키 노래 들으세요. 분배비고 뭐 나발이고 하여튼. 그 레이첼과 노라한테 같은 대사가 주어지잖아요. 그렇죠. 연기 얘기를 좀 해보자면. 근데 그 연기 톤에 좀 차이가 드러나죠. 근데 누구 연기가 더 좋으셨는지 궁금한데 저는
구스타프의 편에 선 감독이 노라의 연기에 손을 들어준 것 같다는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보면서 제가 좀 그 할리우드 배우 레이첼에 대한 은근한 소외가 계속 좀 느껴져서 개인적으로 그런데 되게 되게 예민하거든요. 좋아하시더라고요. 저 레이첼이 가장 좋았어요, 사실. 이유가 뭐죠? 그걸 차차 말씀드릴 건데, 그러니까 레이첼에 대한 그 소외가 계속 느껴졌던 게 뭐 이케아 의자로 속인다든지, 그 다음에 그 노르웨이 억양을 따라하는 거 약간 저는 놀렸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뭐 정부에서도 소외가 되죠. 여기 가족들은 다 알잖아요. 이 인물, 그 레이첼이 맡은 인물이 어떤 서사인지 누구인지 이런 거 다 아는데 결국 레이첼은 끝까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좀 정보에서 소외된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 어쨌든 계속 그 미묘한 그 유럽 영화들이 할리우드를 조금 이렇게 낮게 보는 게 이상하게 그 긴장이 계속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미국이나 유럽이나 솔직히 피차 재수없는 건 똑같거든요, 저한테. 그리고 요즘엔 남미가 대세예요. 배드버니 보세요. 네, 그 그래서 숲풀 속의 한 명이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알바를 짧게 뛰고 왔어요. 하여튼 그래서 노라가 더구나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쪽 연기가 더 이렇게 좋으셨는지, 그리고 노라가 자살 시도했을 때 구스타프는 곁에 없었는데도 마치 곁에 있었던 것처럼 썼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던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맞아요. 생각하시는지. 그 대사가 인상 깊어서 저도 그 적어놨는데요. 거기서 똑같이 읽어보는 대사가 그거잖아요. 누가 그러는데 기도는 신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절망을 인정하는 거래요. 근데 저는 솔직히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노라가 한 게 훨씬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소윤이의 질문을 보고 나도 내 안에서 유럽 선망을 빼지 못한 건가? 이 아련한 어떤 스칸디나비아적인 그런 느낌에 대한 어떤 동경 그런 걸 빼지 못했나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 레이첼 역을 맡은 엘르 페닝이 연기를 되게 잘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항상 못하는 연기를 잘하는 거에 대해서 리스펙이 있는데 못하는 연기를 너무 잘했기 때문에 노라가 잘하게끔 보이게 만든 게 아닌가. 저도 레이첼이 진짜 공감이 많이 갔는데 너무 소중하고 커다란 기회를 잡았는데 계속 확신을 못하고 두려워하고 결국엔 그 두려움이 맞아서 먼저 떠나잖아요. 그 일련의 행동 논리라고 해야 되나? 프로토콜이 저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다 그렇게 살지 않나요? 저도 제가 잘리기 전에 막 내가 너 찬 거다 하고 가버리려고 아예 딴 얘기지만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차인 적이 없거든요. 항상 내가 너 찬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떠나고 싶잖아요. 그래서 너무 공감이 됐고 소윤이가 느끼는 어떤 레이첼에 대한 그런 팔이 안으로 굽는데도 공감이 가요. 왜냐면 뉴욕 진출을 또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동양인의 힘을 보여줘야 되는데 유럽 애들은 미국 애들 비웃고 있구나. 그럼 난 얼마나 비웃길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는 가서 그거 할 거예요. 뭐 할 뉴욕 시민들을 웃긴 한국 코미디언 이런 거 영상 찍어서 올 거거든요. 납작하게 거의 제가 납작하게 진짜로. 할 거예요. 네. 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인종차별 뉴욕에 대처법 이런 거 전담합니다. 찍을 거예요, 제가. 네. 그리고 그 노라 장면을 구스타브가 쓸 수 있었던 거는 저는 너무 당연하게 느껴졌어요. 왜냐면 둘이 진짜 안 맞는다 생각하면서도 사실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아빠가 노라 얘기할 때 걘 진짜 예민해 이러고 네 안에서 내가 보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화질이 좋아서 완전 이거는 거울 치료. 그래서 흐린 눈이 안 돼서 1대1로 앉아서 대화가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극본을 오가면서는 한 다리를 건너면 기가 막힌 공명을 할 수 있는 거죠. 노라가 그 극본을 보고 놀랐던 이유가 어떻게 내 얘기를 토시전을 안 틀리고 썼지? 라기보다는 그 안에 담겨있는 아빠가 전달하려고 하는 말을 자기 둘끼리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해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마주 앉아서 대화가 안 되는 게 사실 전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30 넘어가서는 부모님이랑 막 기가 막히게 수다를 막 떨면서 우리 막 7시간 8시간도 얘기해야지 가만히 놔두면 밤새지 이것도 사실 난 좀 이상한 거라 생각해요. 그것도 정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해요. 그런 하지 마세요. 혹시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우리 진짜 얘기 대박 잘 통해 막 이렇게 부모랑 느끼는 것도 30 넘어서 어쨌든 그런데
그래서 말이 안 통할 때는 그렇게 극본으로 서로 대화를 하는 것도 전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솔직히 좀 소름 끼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절망적일 때 내 곁에 없었던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쓴다라는 게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리고 가능했다 치자. 그러면은 내 절망의 어떤 약간 고요함이 사라진 느낌? 이거 내 건데 약간 고요함이 사라진 느낌? 그리고 내가 정말 필요할 때 곁에 없었는데 곁에 있는 것처럼 쓴 게 나한테 무슨 의미인 거지? 그것도 좀 잘 모르겠고. 근데 그 시나리오가 분여관계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는 게 뭔가 그 부분을 사실 결정적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이해하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엘리 페닝이 연기한 그 레이첼 캠프의 대사가 저는 가장 좋았어요. 어떤 대사냐면은 노라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보는 대사거든요. 자기가 헤매고 있으니까. 계속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감독님이 실수했다. 난 도저히 그 여자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연구를 하면 할수록 점점 길을 잃는 느낌이에요. 그 여자의 슬픔은 그 사람의 어마어마한 일부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고백이 훨씬 더 아름답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윤리적이다. 그래서 그 자리에 마치 있었던 것처럼 쓴 것보다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고백이 아름답고, 저는 이해와 공감의 가치가 너무 과대평가되어 있다고 좀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레이첼의 대사가 좋아서 레이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미국 시민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네, 엔딩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사실은 구스타브가 둘이 얘기를 할 때 노라랑 제 연기 끝까지 안 보셨잖아요. 일부 중간에 나갔잖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연극을 보러 오지 않는다는 게 노라한테 되게 큰 상심을 안긴 것 같아요. 공연도 빠지고. 근데 그게 과연 노라한테는 어떤 의미였길래 아빠가 내 연기를 봐주는 게, 그런 게 좀 궁금했고, 그리고 시나리오로서 아빠가 딸한테 한 걸음 다가가고 딸은 약간 장르에 이동을 해서 아빠한테 한 걸음 다가와서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 같은데 그 결말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이 드셨는지. 해피엔딩일 줄 몰랐는데 뜻밖의 해피엔딩이어서 너무 놀라웠고, 근데 저는 또 완전히 안심은 못했어요. 왜냐면 손주가 있잖아요. 이 손주한테 이 경험이 어떻게 기억이 될지. 얘가 나중에 또 좀 한 20년 지난 후에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그때는 내가 우주의 중심인 것처럼 굴더니만은 어떻게 그렇게 하고서 휙 가버리셨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손주 때문에 계속 마음이 조금 막 100% 이렇게 해피하진 않았어요. 그럼 저는 손주는 별로 걱정 안 했어요. 아그네스가 워낙 반듯하니까 잘 키우지 않을까. 남편이 굉장히 수더분해 보이더라고. 완전 예술을 감싸는 사람이랑 결혼한 것 같던데. 에버니가 터틀리자 준 거네 한번. 네. 근데 그런 부부 밑에서 큰 자식은 잘 클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두 딸도 저는 기적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혼 안 했어도 다큐멘터리 감독 찍는 예술가 남 아빠랑 정신과 의사 엄마 밑에서 크면 사실 굉장히 잘 컸다고 저는 생각해요. 별 공감 못 해주시네. 훌륭하죠. 네, 그래서 저는 약간 해피엔딩이라서 좋았고, 저는 좀 제가 초월 해석한 것 같긴 한데 망상의 영역인데요. 여기부터는 아빠가 연극 진짜 극혐이라고 그렇게 욕은 했지만 딸한테 편한 방식으로 최대한 시나리오를 써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마지막에 그 원테이크로 하는 거나 아니면은 익숙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 조카라고 하나요? 조카를 섭외한 거나 아니면 반대라고도 생각했어요. 아빠가 연극적인 영화를 찍으니까 아빠의 영화를 보고 큰 딸이 연극 배우가 된 게 아닐까 라는 생각도 했는데, 어쨌든 둘이 서로 너무 지독하게 사랑하고 있는 것 같긴 했어요. 근데 그냥 딸이 출연한 것만으로도 저는 사실 되게 큰 발걸음이라 생각하고, 이 영화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그냥 처음에 아빠가 준 극본을 어떻게 마지막에 결국에 읽느냐 그 과정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읽기만 하면 풀리는 문제였던 거죠, 아무래도.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좀 저는 시시하긴 했는데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괜찮았습니다. 쉽지 않은 영어잖아요. 이 영화 제목이 그니까 좀 사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 좀 생소한 뜻인 것 같아요. 센티멘탈 밸류가 남한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겠지만 나한테는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 그런 뜻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그대로 또 이렇게
개봉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관해서도 약간 이거 이제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순우리말까지는 아니지만은 한국어 제목으로 한번 새로 짓는다면 뭐가 좋을까 저희가 좀또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뭐가 더 좋은지 한번 들어보세요. 뭐 어떻게 만약 영화 제목 바꾸고 싶다면 금쪽 같은 내 새끼, 은쪽 같은 내 부모. 물음표를 하신 거예요? 은쪽 같은 내 부모? 이렇게? 네, 이 정도. 어떻게 뭐 제안 한번 제안해 주세요. 혹시 저희 땐 바뀔 수가 있는 거니까. 저는 어쨌든 밸류니까 그 물건이라는 걸 살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망할 놈의 소중한 집구석. 관계 소리 없는 아우성 약간 그런 느낌으로 지금 간 거죠. 맞아, 맞아, 네. 맞아. 노스텔지아 손수건 이런 느낌을. 근데 너 이것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더 잘할 수 있으면은 저기 오븐에 가면 나빠. 여기랑 대결해요. 코를 납작하게 해주자고. 아니 원하는 반응이 안 나왔다고 그렇게 관계를 잡들으시면 어떡해요? 뭘할 아니 근데 그래 너무 아니서주긴 하네. 해봐요. 그러면 5분 티켓팅을 왜 하신 거예요? 대기열도 생겼다는데. 그래서 누굴 보러오신 거예요? 요아킴 TV에 다 광고해 내신 거예요? 알고 보니까 우리가 지금 네, 하여튼 내 평소에 네. 좀 통증을 많이 느끼시잖아요. 땡땡통 이런 걸 많이 느끼시고 이번 또 릴스가 한번 화제가 됐어요. 뭐 두바이통 뭐였죠? 또 뭐 있었죠? 서민통 이런 거 하는데 혹시 영화를 보면서 어떤 통을 느끼셨는지? 다들 어떤 통 느끼셨어요? 저는 딱 보자마자 북유럽 통. 와 이거 너무 세련됐다. 일단 집부터 주눅이 확 들지 않아요? 저는 자가통을 느꼈어요. 그니까 나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문지방에 키 이렇게 기록해 놓는 거 그 자가라서 집이 넓기도 너무 넓어요. 그리고. 네. 개인적으로 저는 자매통은 안 느꼈어요. 전 자매통 많이 느꼈어요. 저는 저희 둘 다 오빠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전 항상 언니나 여동생을 꿈꿨어요. 아직도 사실 꿈꾸고 있는데 전 늘 여자한테 잘 보이고 싶거든요. 제가 인생에 평생 노력한 거 하나만 말해보라면 그거 같아. 왜냐면 저는 여자를 많이 거느린 여자. 그게 최상위 여자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거느려야 알파걸. 거예요, 근데? 그거 뭐 어떻게 돈이나 남자가 아니고 여자가 엄청 거느려지는 여자 있죠. 그러니까 의자왕처럼 삼천궁녀 그런 것처럼 그런 여자가 되고 싶어요. 전 항상 여자를 최대한 많이 거느리고 싶다. 그런 욕심 없으세요? 저는 솔직히 저는 자매통을 느끼지 않은 이유가 저는 남매 만족도가 지금 높거든요. 근데 남매 만족도가 높은 이유가 뭐냐면 제가 오빠랑 그렇게 친하지 않고 오빠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오빠를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요. 말은 이렇게 하는데 쑥스러워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마이크 그러니까 잡아서 심리적 되게 부담, 사이 좋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심리적 부담이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왜 자매통을 안 느꼈냐면은 언니가 있다라면은 너무 마음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그래서 자매가 있다라는 거는 너무 힘든 일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자녀랑 비슷할 것 같은 느낌? 자녀랑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가 만약에 언니나 여동생이 있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되진 않았을 것 같다. 난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저는 제가 정확하게 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화장을 못해요, 제가. 아니 그런 말이야. 비비 CC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좀 언니 있었으면 좋았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네. 원하는 대답이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자꾸 네 마지막으로 좀 뻔한 질문이긴 하지만 아까 센티멘탈 밸류 얘기도 나왔으니까 영화에서 나오는 센티멘탈 밸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그런 평범하지만 나한테는 굉장히 많은 추억이 있는 물건 같은 게 혹시 있다면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문지방에 키 적어놓는 거 그것도 이제 센티멘탈 밸류라고 생각했고 또 화병 챙기잖아요. 엄마 유품 정리하면서 그런 게 센티멘탈 밸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저는 계속 쳐다보는 의자가 있거든요. 구스타브가 장례식 하고 와서도 쳐다보는 의자가 있고 그 화병 챙기러 와서도 노라가 똑같은 의자인지 모르겠지 아무튼 어떤 의자를 바라보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엄마가 앉았던 의자가 아닌가 했어요. 그게 아닐까 생각했고 전 개인적으로는 제가 94년에 제가 5살일 때 이사 온 아파트에 놀랍게도 엄마 아빠가 아직도 살고 계세요.
지금 30년 가까이. 그래서 그 센티멘트 밸류가 뭔 말인지 알겠는 거예요. 한 집에 30년을 산 거예요. 그래서 그 키를 적어놓진 않았지만 옛날에 TV에 서로 오빠랑 나랑 이름을 적어놓고 했었거든. 바보 뭐 이렇게. 일정 가시지 않았어요 방금 전에? 네. 그 예전에 이 뚱뚱한 TV라서 일정 각도에서 보면 보여요. 그 글자가 이 얘기 왜 했지? 본인의 센티멘탈 밸류 공유해 주셨어요. 나는 나의 그 집 통영의 그 현대아파트가 근데 센티멘탈 밸류다. 시연을 밝히세요. 몇 동 몇 호인지도 말하지. 네, 네, 어차피 네. 난 지금 안 사니까. 거느려. 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오늘 저희 마지막 소감 말씀드리기 전에 오픈 채팅방에 쌓인 질문들에 대답을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7시 15분에는 여러분들 보내줘야 된다고 해요. 근데 이거 우리는 어떻게 열어? QR을 하라고요? 잠시만요. 근데 내가 지금 참여하면 이전에 썼던 게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런 건 또 안 해봐가지고 죄송해요. 네. 뭐 괜찮은 거 하나 얘기해 주시죠. 저는 첫째 딸이어서 노라한테 감정이 너무 돼서 뒷부분 가서는 오열했습니다. 나에게도 언니가 있었으면. 저희가 노라한테 좀 가혹했는데 갑자기 눈치가 보이네요. 한번 읽어주세요. 저는 불과 이틀 전에 노라였는데 무관심하다 생각했던 아빠와 아파트 계단에서 마주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너무 좋은 영화네요. 이게 집 밖에서 가족 우연히 만났을 때 그 되게 생경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아빠를 보고 섬찟 놀랐었어요. 저희 아빠가 좀 되게 깡피처럼 생기셔가지고. 저는 아빠를 통해 누군가를 이해하는 최선의 방법이 이해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영화를 보면서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노라, 아그네스, 구스타브는 종국에 서로를 이해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민경, 소유님도 누군가를 온전히 이해해본 경험과 그 방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떨 때 타인을 완전히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편이세요? 오히려 책을 읽을 때? 한 달에 건너뛸 때? 실존 인물 중에서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특히 가족일수록 오히려 그런 질문 못 하잖아요. 뭐 어릴 때 꿈이 뭐였어? 뭐 아니면 좋아하는 색깔이 뭐야? 막 이런 거 안 물어보잖아요. 예. 근데 제가 그때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고모가 잠이 안 온다 그래가지고 사실 그럴 일이 없는데 베갯머리로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나란히 누워서 사촌 무슨 친척 집에. 근데 그런 그 시간과 공간이 굉장히 미묘하더라고요. 고모 입장에선 자기 엄마가 죽은 건데 그 넋두리를 할 곳이 없으니까 저한테 밤새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딱히 사실은 청자가 제가 아니어도 됐어요. 근데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냥 왠지 잠이 안 와서 뭐 딱히 대꾸도 안 하고 그걸 들었는데 그거를 듣다 보니까 진짜 그 고모를 정말 깊이 이해했다는 생각을 그날 밤에 했거든요. 근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뭐 그냥 어릴 때 살아온 이야기였는데 나는 근데 한 번도 고모를 이해해보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고 할머니를 장례를 생각할 때도 나는 나의 할머니라고 생각하지 누군가의 엄마라 생각은 안 했는데 이런 생각이구나 이런 얘기를 듣고 고모를 완전 이해했다 느꼈어요 그날은. 근데 장례가 다 끝나고 우리가 다 같이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고모가 막 우리 엄마 어제 죽었다 이러면서 막 건배 막 이러는 거야. 다시 이해를 못했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참 이해했다고도 믿었다가도 다시 그 다음날 번복이 되기도 하고 하는 게 결국에는 완전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질문해주신 분처럼 이해하기를 포기하는 게 오히려 온전히 이해하는 방식이다라는 말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늘 항상 여지를 남겨두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이해한 것 같지만 항상 근데 다는 아닐 거다 이런 식으로
맞아 그게 맞아.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연휴 때도 부모님 뵙겠네요. 그러면은 그럼요. 좋은 시간. 그 얘기는 왜 하셨죠? 아니, 그러니까. 결혼하고 첫 명절이시잖아요. 부모님 많이 뵙겠어요. 이 얘기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시댁 먼저 가야 돼가지고 도서관통 어떤 분 도서관통 느끼셨다고. 제목 투표도 해주셨네요. 네. 이거 시대 볼 수 있어? 최고에서 투표 결과. 뭐 하나 골라. 투표하기. 마을명의 소중한 집구석이 35분이 뽑아주셨고 금쪽 같은 데 새끼 은쪽 같은 데 보면 19분. 거의 2배 차이로 지금 또. 감사합니다. 이 영화에 공감이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괄호 저 예민한 편. 예민해서 노라가 예민해서 아빠한테 완전히 이렇게 하지 못한 것처럼 이분도 예민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두 분이 부모님을 이해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이해하세요? 생각하실 동안 저부터 먼저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이제 그 부모님이 이제 통영에 계시고 저랑 저희 오빠가 서울에 있잖아요. 오빠도 아직 결혼 안 했거든요. 저도 안 했고. 그래서 약간 엄마 아빠가 서울에 오실 때마다 둘이 상의를 해요. 그 무슨 뭐 애들 라이딩 하는 부모처럼 그때 픽업은 네가 가고 뭐 점심 여기서 먹고 그 다음에 태우는 건 너가 해 뭐 이런 거를 상의를 서로 하는데 그러다가 그거를 잘 치러내면은 굉장히 뿌듯하고 둘이서 서울에 와서 어리벙벙 하는 모습이 예전에는 진짜 답답하고 화가 났는데 이제는 좀 귀엽더라고요. 아무것도 몰라 막 그 신경속 소설처럼 엄마를 부탁해처럼 잃어버릴 것 같고 엄마를 지하철에서 막 그런 것들 하나하나 단도리를 할 때마다 내가 이제 부모님 바라볼 때 부모님 이제 점점 아프실 거고 약해지실 거니까 부모를 이제 내 자식처럼 생각하게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은 그렇게 이해를 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부모가 아니다. 이 둘은 내 자식이다. 내 늙은 자식이다. 마냥 귀엽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많은 부분을 저는 이해하게 됐어요. 어떠세요, 요즘? 저는 부모에 대해서 내가 너무 사랑하고 저한테 좋은 사람이지만은 밖에 나가서 정말 형편없고 정말 나쁜 사람일 수 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저희 둘의 대답이 좀 정상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뭐 불효자는 옵니다. 막 부모님 정상서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러질 못했네요. 네, 비극적이지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페이스 아이디를 입력한 죄송해요. 구스타브가 바다에서 약을 먹는데 물이 없다면 술이랑 먹는 게 나을까요? 바닷물이랑 먹는 게 나을까요? 이 질문이 인기가 많네요. 왜 대체 왜? 굳이 해야 되는 뭐가 나을 것 같으세요? 삶의 의지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맞아. 내가 막 좀 그렇게까지 건강해지고 싶지 않아요. 와인이랑 먹고. 근데 조금 의지 있으면 바닷물이랑. 멋을 위해서라면 술이랑 먹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약을 먹고 바닷물을 이렇게 떠먹는 게 멋이 안 나잖아요. 근데 저벅저벅 걸어 들어가서 마실 수도 있어요. 꼬르륵 이렇게. 그렇게 되면 조금 가오가 살죠. 근데 진짜 그냥 노잼으로 건강적으로는 바닷물이랑 먹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네. 북유럽 바다는 또 다를 거예요. 원래는 집에서 촬영하는 거였는데 엔딩에서 세트장에서 촬영하는 장면으로 끝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아니 저도 궁금했어요. 이게 아예 그냥 분기점을 맞았다? 이 관계가?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2의 가족으로 다시 좀 탄생한 느낌? 같은 가족 안에서도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우리 가족은
어쨌든 같은 가족이지만은 좀 이전과는 다른 가족이 됐다 그렇게 느낄 때가 있잖아요. 네. 아버지는 결국 배우, 촬영 감독, 스크립트 전부 원하던 방식으로 촬영하게 됐는데 마지막에 로케이션은 실제 집이 아니라 세트장에서 촬영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아까 전에 이 질문에 똑같은 걸 읽으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집중을 해주셔야죠. 아 죄송해요. 근데 아니요, 약간 다른 질문도 두 분이 하신 거예요. 아 근데 갑자기 생각났는데 이거를 읽으니까 힌트가 좀 됐는데요. 이미 거기에 가족들이 다 와 있으니까 가족들이 있는 곳이 곧 집이다 이런 얘기 아니었을까? 공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저도 시나리오 때문에 사이가 좋아진다는 게 잘 공감이 안 가는데 노라가 계속 아버지를 바랐던 것 같아서 약간의 해석을 가미해서 시나리오를 좋게 읽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어요. 과연 엔딩 이후에 사이좋게 지냈을까요? 그러니까 시나리오 자체가 막 절대적으로 훌륭했다기보다 어쨌든 아빠를 용서하고 싶은 마음, 아빠에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노라의 힘이 결국 좋게 해석하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저는 엔딩 이후에 또 다시 싸워서 다시 부녀 관계가 갈라져도 영화가 남으니까 나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어쨌든 작업물이 하나 남았다는 거는 계속 넷플릭스 틀면 두둥 해가지고 이때는 참 좋았는데 이땐 거의 화해할 뻔했지 하면서 돌려보면 좋지 않을까. 제가 친구 여고 동창 모임, 저까지 7명의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4명만 우정 타투를 했어요. 근데 그때 똑같은 질문을 누가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했는데 만약에 싸워서 틀어지면 어떡하냐. 그랬을 때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래도 그냥 여기 이걸 보면서 야 그때 참 친했는데 이제는 그년이랑 절교했지. 좋은 추억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타투를 했던 기억이 있어서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본인도 하셨나요? 그 타투를? 했죠. 여기 있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중간에 집 인테리어 싹 갈면서 갑자기 나도 그 생각했는데 갑자기 동탄 신도시 리모델링 스타일로 바뀌는 화이트 톤에 맞아. 속으로 소리 질렀어요. 맞아. 처음 집 이뻤는데 그쵸? 느낌이 있었죠, 그죠? 두 분 무편집으로는 처음 뵀는데 편집된 모습이랑 정말 똑같으시네요. 저희에 대한 평가를 해주는. 두 분 GV 또 언제 하세요? 말해도 되나? 3월 첫째 주에 아마 또 할 것 같아요. 이 영화로는 안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해도 되는지. 이케아통이라고. 노라는 왜 유부남이 좋을까요?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엉망이라서. 허키에게 추천할 것인가요? 그게 왜 궁금하시죠? 근데 추천을 안 하면 아예 안 볼 것 같긴 하거든요. 허키님이 그 퀸살밥 보셨나요? 퀸카로. 안 보셨던. 근데 제가 알기로 의외로 눈물이 많으신 편이라서 잠에 공감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 추천드립니다, 허키님한테. 저는 아버지의 대본이 노라를 알고 쓴 게 아니라 구스타프 자신의 경험이었을 거라 생각해요. 이것도 새로운 해석이네요. 다만 노라만큼은 자신을 이해해줄 거라는 직감과 믿음과 기대가 있지 않았을까요? 어머니에 대한 기억, 그리고 자신의 기억, 그리고 자식에 대한 기억이 곧 자기 자신이라 결국 노라도 아버지의 일부이고 아버지도 노라의 일부인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둘은 사과와 용서를 마친 게 아니라 서로를 약간은 이해하게 된 것으로 끝난 것 같아요. 멋집니다.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박수 한번 드릴까요? 자리에 계시는 분. 진작에 좀 미리미리 보내주시지. 저희가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확인을 하고 있어요. 한 번 정도의 질문만 더 얘기해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곡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절망과 기도에 대한 대사가 인상 깊었어요. 두 분도 신에게 무언가 빌어보신 적, 기도해본 적이 있나요? 장례식장 갔을 때? 그 정도가 아니고선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작은 기도는 그냥 그 용산 전자상가 느낌으로 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신을 특정하지 않고 아 제발 아무나 제발 이렇게 빕니다. 잘못했습니다. 막 그 숙취에 시달릴 때도 저는 기도를 많이 해요. 아 제발 잘못했습니다. 제발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발 진짜 잘못했습니다. 아무나 막 진짜 너무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반성은 많이 하는데 뭘 이뤄주세요라는 기도는 죄책감 때문에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무교라서. 어떠세요? 이럴 때 기회주의적으로 기도하면 벌 받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저는 지금 그렇게 신실하게 다니지 않아가지고 그냥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적은 진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어릴 때 기도할 때도 그냥 진짜 저는 그냥 세계의 평화 거의 이 정도 수준으로 항상 했었어요. 네. 근데 저도 생각해보니까 숙취 말고는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진 않는 것 같아요. 항상 그걸 간절히 바라는 어떤 다른 대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례식장 가서도 그러니까 덜 슬프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항상. 그렇죠. 네, 여기까지 하고 저희 이제 마지막 소감을 한마디씩 말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GV 같이 해보니까 어떠셨나요? 뭐 너무 그러니까 전문가 손에 맡겨지는 그런 기분으로 그래서 너무 편안하게 했던 것 같고 어떻게 저희 계속 앞으로 찾아주실 건지 되게 좀 궁금하긴 한데 쌍담을 지금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하여튼 3월 첫째 주 저희 GV랑 그리고 저기 안톤체오 그것까지 해가지고 한번 또 계속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진지하고 엄숙하게 들어주셔서 역시 시네큐브는 다르다. 저도 여기 그 관객으로 많이 왔었는데 그래서 항상 뭐라고 해야 될까? 관객으로 와도 주눅 드는 느낌이 있거든요. GV를 해보니까 더 주눅이 든다. 근데 약간 이 정도는 주눅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기가 너무 또 활기치면은 좀 위험해 때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기준으로 딱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네, 아무튼 너무 즐거웠고 보시는 분들이 어떠셨는지 모르지만 재밌게 즐겨주시길 바라고 센티멘탈 밸류도 많이 소문내주시고 또 초호화 GV 단들이 1차도 아니고 2차도 막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제 연휴가 시작됐으니까 설날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이 영화 보면서 느끼신 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연휴 때 부모님들이랑 좋은 시간 또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GV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